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폭 연루설 의혹, 방송사 대 이재명 지사 간의 쟁점, 두 가지 질문인데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하고 지금 요 이재명 조폭 연루 의혹 보도 그리고 소액 수임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는 주장하고 있는데 쟁점이 도대체 뭔지 요걸 아주 객관적으로 요거 상황 분석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폭 연루설 휘말린 이재명 무리하게 엮은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유착이 있는 거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방송이 된 내용입니다. 성남 폭력 조직 국제 마피아파 출신 이 모 씨가 세운 K회사가 있는데 여기 임직원들이 이재명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 지사 해명 반박은 이렇습니다. K회사는 성남시 사업 후원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이다. 조폭 출신인 줄 알았다면 내가 사진 찍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몰랐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성남시 K회사에 대해 2016년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특혜를 줬다. 이 지사 측 반박은 우수기업 선정은 독립된 심의위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혜 준 사실 없다. 방송 보도 내용은 이재명 이 대표 국제 마피아파 연관성 몰랐다고 했으나 2007년에 조직원 2명 변론을 맡았는데 이 대표 당시 공범으로 같은 법정에서 재판받았다. 그러자 이 지사 측 반박은 수천 건의 수임 사건 중에 하나다. 함께 재판받은 사람이 100명에 가까운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취재다. 종북에 폐륜에 불륜몰이 이어 조폭몰이까지 할 거냐? 더불어민주당은 침묵.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즉각 사퇴. 청와대는 이재명 은수미 사퇴 청원 지금 청와대 청원에 7만 명을 오늘 오후 3시 기준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본회의장입니다. 처음이라 쑥스럽습니다. 새로운 경기도는 협치를 통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불법과 탈법, 편법을 없애고 법과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서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함께하는 제 아내 김혜경도 함께 왔습니다. 저 이재명은 학연도 지연도 정치적 후광도 정치 세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의힘으로 실력으로 성실함과 진정성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적폐 세력들이 기득권자들이 아무리 막고 물고 늘어져도 저 이재명은 지금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일단 보도가 된 내용이고 그리고 당사자 측의 반박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 범위 내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서를 이번엔 김광덕 부장 취재 경험이 많으셔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세요? 일단 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런 질문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에는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그동안 성남시장이라는 무대에 올랐을 때는 네. 그 이슈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좀 적은데 네. 지금은 큰 무대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경기지사가 이번에 후보로 되는 후보가 그렇죠? 돼서 네. 또 거기서 이제 경선하는 과정과 그다음 예. 경기지사 선거를 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차기의 대선 주자로 중에 하나로도 지금 네. 거론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 내부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항상 이렇게 겨냥하는 사람들이 타겟으로 겨냥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예. 이슈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본인이 또 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요. 예. 요번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조폭 일부를 이제 변호한 게 일단 있는 거고 그 전에 여배우 이제 의혹 같은 것도 보면 변호사로서 만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변호사로서 한 거고 또 처음에 이제 그거는 변호사 직접 아닙니다만 해경궁 김 씨 계정을 둘러싼 논란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마무리. 어떻든 본인의 대선 경기지사를 업무를 잘 수행하고 대선 주자로 가는 길목에서 네. 이러한 장애물들을 잘 헤쳐나가는 건 본인의 과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양문석 박사로 갑니다. 정말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내용. 예. 어쨌든
방송사가 심층 취재를 했고 예. 그리고 방송이 되기 전에 그 먼저 해명 페이스북 글이 올라왔고 예. 하면서 말 그대로 진실 게임인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폭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조폭과의 깊은 연루의 문제도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평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예. 팩트 체크에서 어느 정도 좀 더 많이 보강돼야 된다. 그렇죠. 말 그대로 해명과 폭로의 영역에 있어서 언론사는 섣불리 언론사대로 네. 좀 더 많은 그 팩트들을 찾아내야 되고 네. 이재명 그 지사는 좀 더 많은 증거와 그 반박들을 하는 과정을 좀 지켜본 이후에 이 문제를 그 평론하는 게 바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생각은요? 저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 이게 그 처음에 얘기된 거는 이재명 그 지사가 대선 주자로서 너무 막강한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에 예. 그 상대 진영 내지는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가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지사가 잘 되셨고 그래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똑같은 뭐 원래 완전 똑같진 않지만 같은 식의 이제 또 맥락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걸 그냥 단순히 오로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뭐 누구의 기획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냐 이제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그렇다면 정말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따져보고. 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그 공직자로서 어떤 식의 행동을 취했어야 되는지 혹은 그분의 마음가짐 무엇인지를 좀 믿을 수 있게끔 뭔가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저는 사실 뭐 친문, 비문 얘기하지만 저는 친문, 비문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게 봐요. 아니고 이거는. 억울하다잖아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자꾸 편가르기 할 것이 아니라 네. 자꾸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먼저 조심을 하는 게 필요했고 네. 또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누구도 왜곡하지 말고 사실관계 명확히 좀 따지고 조사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생각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설의 시간이었다고 하면은 네. 이제는 실체적 진실을 입증할 실체적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해경군 김씨 부인설, 예. 또 여배우 불륜설, 이제는 조폭 연루설 해서 도대체 그 설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시다시피 해경군 김씨 부인설에 대해서는 이 3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명예훼손 등으로 해서 형사 고소를 내놨습니다. 더불어서 여배우 불륜설과 관련해 가지고는 바른미래당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이른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해놨고 이 문제도 법정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특히 지금 그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있는 언론에서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본인이 SBS를 형사 고소를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덮고 갈 수는 단순히 없잖아요, 더 이상 이제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를 봤더니만 여배우 불륜설과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되는 핵심 당사자들을 지금 그 경찰에서 계속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이 설로 끝날 것이 아니고 사실인지 여부 누군가 한 사람은 KO 승이나 KO 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분 의원님들 정치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어떤지가 좀 김영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고요. 예, 또 예. 더 이상 뭐 이걸 애둘러서 얘기하거나 덮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가중시키는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그 스타일이었다라는 부분도 저는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그 조화롭게 이어가기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어떤 불만을 가진 세력들을 키웠던 그런 부분이고 그것이 지역사회 속에서 녹여내기보다는 더 확장된 이유는 이분이 성남시장에서 갑자기 경기도지사로 됐기 때문에 급상승해야 해서 대선 후보감까지 그래서 왔기 때문에 훨씬 더 이분에 대한 말하자면 반대파 입장에서 당내든 당 밖에든 조금 더 이 저분의 어떤 도덕성에 대한 의문점이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을 많이 본인이 제공한 부분도 기회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털고 가면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뭐 숨길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그런
조직원들이 만약에 어떤 상을 받았다라면 그런 부분은 잘못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할 필요.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잘라버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만족하게 이렇게 답을 받았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의혹, 국민의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도 풀어야 되고 지금 이게 간단치가 않네요. 차명진 전 의원님. 저는 뭐 이재명 지사 보면 이분이 사실은 상당히 지역적 기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뭐 특별한 뭐 연고도 이렇게 없고 뭐 정치적 후원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에 이르는 거 보면 상당히 그동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과 여러 가지 일을 벌이면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만큼 또 본인한테는 또 지금 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라는 문이 사실 좁은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하는데 상당히 많이 지면 질수록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중에 또 짐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지금 쭉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최근에 터지는 사건을 보면서 이재명 그 시장이 저는 이재명 시장한테 700만 원 무너준 사람이니까 그거 한 10번 들은 것 같은데. 좀 제가 볼 때는 좀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좀 당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알겠습니다.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제가 두 가지 준비했는데 여러분 의견을 여쭙고요. 기무사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국당 비대위원장 바른미래당 인사들 왜 만났는지가 좋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뭐. 예? 둘 다 해서 짧게 펜을 간단하게 하는 사람. 시간 걸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답변하시는 걸로?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으로 가요? 하여튼 뭐 논의가 쉽지 않네요, 여기도. 그러시죠.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으로 가시죠. 보수 통합으로. 예. 기무사 문제는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끝날 얘기가 아니라서 오늘 시간 많지 않으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 내정 하루 전에 왜 다른 당이잖아요. 바른미래당 인사들을 만나고 있었을까요? 시점이 좀 묘해서요. 보시죠.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내정 전날 바른미래당 접촉. 보수 야권 통합 노리는 건가? 이게 성공할까요?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자, 보세요. 김병준, 이현주, 이준석, 장성민 이런 분들이 만나서 지난 15일 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되기 하루 전날 만난 겁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뭐 비밀회동? 이준석 비밀회동이요? 별 대단한 얘기 없었는데요. 장성민, 지금 보수 통합 논의할 때 아니다. 당내 호남 의원들 동의할 리 없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유승민, 이해운, 지상욱, 바른미래당에 못 있을 것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김병준 비대위원장님께서 한국당도 살리시고 우리 정치 정말 후퇴한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말 기대가 크다는 말씀 드립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길이 뭔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자주 뵙고 부탁 말씀도 드리고 또 지도도 부탁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정치부장 지내신 김광덕 전 부장 보시기에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지금 한국당에 원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려야 본인이 주도하는 이러한 정치가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날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 등하고 몇 사람 만났는데 대화 내용을 뭐 이미 취재도 했고 이제 들어보기도 한 언론도 보면은 거기서 주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가서 신보수 노선으로 본인이 말했지만 가치를 정립하겠다. 노선과 가치를 정립하겠다. 그런 뒤에 그 새로운 깃발 아래 여러 이 보수의 야권의 여러 당이 해체 모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세 번째는 아까 제가 그림 그린 것 중에 세 번째는 결국엔 그러면 본인이 한국당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것 이상으로 본인의 또 역할론도 주어지지 않을까. 큰 그림을 한번 제가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한 겁니다. 노인 변호사님. 지금 뭔가 이제 본인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상징적 행동을 해서 네. 보수라고 하는 그 깃발 아래 정말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 관심을 좀 끌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지금 이 모양 자체가 바른 그림으로 이어질 것인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어제 모인 그 분들이 이현주 의원이 주최를 해서 뭐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등 이렇게 몇몇이 모였다라고 하는 건데 예. 사실 이제 그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그리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림이 썩 아주 통일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모습들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이 당연히 큰 그림을 원하겠지만 그 생각은 큰 다 크게 그림이 가지나 다른 그림으로 현실로 같이 될까? 연결될 것인가 이건 좀 잘 그렇네요.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럼 최진영 변호사님.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보수의 새로운 깃발, 한마디로 가치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인적인 것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얘기를 하고 그 가치라는 깃발 안에 빅텐트를 쳐자. 예. 그리고 거기에 나의 미래도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다라는 일말의 네. 비전까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림 얘기를 해서 오늘 저는 차명진의 그림이 참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셨을까요? 이걸 보고 김영주 의원의 코멘트로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림 설명을 해주시면. 현재 지금 김병준 씨가 가치 논쟁을 한다고 하는데 가치적으로 좀 이렇게 하나로 결합할 수 없는 여러 부분들을 동시에 계속 만나고 다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친노, 내가 진짜 친노. 그다음에 또 바른미래,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도 뭐 탈당파, 그다음에 뭐 잔류파 다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그 실제 이제 그걸 다 하나의 가치로 통합시킬 수 있다면 이분이 대단한 분이죠. 그죠? 그런데 본인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큰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중심으로 합쳐질 수 있다는. 저 목표 저게 뭘 그리는 거예요? 글쎄,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네. 옛날 된장 매달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저 김, 매주 같은 네, 매주. 매주. 사람 기차 가르쳐. 그래가지고 저런 면에서 말하자면 허무주의가 있는 거죠. 말은 큰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꿈이 결코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소비 거예요. 컨티뉴드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수고들 조금 더 많으셨습니다. 예.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